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GBTC 매도에 의한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좀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동안에 미국 주식 시장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GBTC 매도가 이제 일시적으로 멈춘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그 흐름들이 또 어떻게 이어갈지를 지켜보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보는데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은요, 미국 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에 의해서 또 휴장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요. 어떤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추모일로 휴장이고요. 수요일에 소매 판매, 그리고 목요일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자, 특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요, 소매 단계의 총 판매액의 인플레이션 조정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고요. 미국의 전체 경제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기 지표이면서 또 물가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은 미국의 또 어떤 경제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 17일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주말 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지금 아침에 좀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더 가격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1.7K입니다. 제가 거래 볼륨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구간들을 좀 말씀을 뒤에서 드릴 텐데 현재 가격대에서 봤을 때 바로 지난 시점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바로 뒷 가격대가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웠는데 요 구간들이 이제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방에 가격 저항대가 더 많이 지금 두꺼워지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들은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좋지 못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ETF 승인 이후에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횡보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도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도미넌스는 51.04%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70대를 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60으로 지금 하락을 해서 간신히 그리드 상태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제 52로 중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항이 지금 44K와 45K에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45K에는 가장 진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또 이 구간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매도벽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가 48K 이후로는 색깔은 요 구간보다 좀 옅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K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두터운 저항은요, 바로 요 구간입니다. 45K.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서는 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동안에 물론 고래들이 매물을 던져내는 고래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관망세를 유지를 했고요. 세 번째로 큰 빨간색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죠. 그럼 상대적으로 물량을 던진 거는 두 번째로 큰 보라색이 일정 부분 던져내고 이제 유지를 했고요. 이 녹색 고래가 좀 큰 물량으로 던지긴 했는데 이 고래는 나머지 고래들에 비하면 이 규모를 보시면은 훨씬 작은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이렇게 유발하는 움직임들, 특히 여기서 가격을 떨구어 낸 거는 이 지금 바이낸스에서 거래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CVD 차트는 바이낸스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의 큰 흐름을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래 움직임들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어떤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은 코인베이스는 원래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가 코인베이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요, 이렇게 프리미엄 갭이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의 유출이 대부분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플러스였던 것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역프 요렇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된 이후에 굉장히 코인베이스에서 강력한 매도 압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이 핫 월렛으로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봤을 때요, 지금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를 두 가지를 봤을 때 유입 유출에서 유입도 굉장히 많지만 유출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0억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로는 거의 11조 8천억에서 12조 정도 규모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저 며칠 사이에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기관의 ETF 거래를 중심으로 이 시장에 많은 변동성들이 유발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과 어떤 신규 자금의 유입은 또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입량도 많지만 유출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중심에는 제가 지난 시황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GBTC의 어떤 매도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지금 뱅가드가 굉장히 이 창구들을 또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어떤 투자 은행들과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창구를 막고 있으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감들이 속 시원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블룸버그 ETF 팀의 제임스 에이파트 같은 경우는 과매수 상태가 해소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하락을 초래한 이 GBTC 매도 물량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거는 며칠 내에 해소될 문제이다. 그리고 ETF는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올려할 일이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과도기에 해당되는 어떤 움직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이번 주에 좀 주목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비트코인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과거 대비했을 때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크게 지금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 동안에 이 코인베이스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코인베이스 격차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더 크게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단기적으로도 뭐 계속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움직임들은 채굴자의 움직임들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두 가지 수수료를 받습니다. 채굴 수수료 보상을 받고 또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반감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채굴 보상이 줄더라도 다른 트랜잭션 수수료가 더 많이 늘어나면은 이 채산성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크게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바로 오디넌스 프로토콜에 의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난 5월에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스파성으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12월에 작년에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채굴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과거와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또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반대급부로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물 ETF의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반감기 효과들도 더 많이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가격의 등락과 아무런 상관없이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채굴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채굴 비용들을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현금 흐름들을 또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ETF를 전후로 해서 이 채굴자들의 어떤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9년 10월 이후로 또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이 정도로 채굴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구간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또 하락하는 어떤 요인들로는 채굴자들의 어떤 물량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격의 움직임들이 예측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어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지만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M2 통화량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냐 하면은 지금 1930년대 중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2 공급량의 연간 성장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응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 5월 정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응집력들이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움직임들은요, 지금 어떤 자본의 흐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기관들의 자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이 CME의 어떤 로테이트를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반해서 이더리움의 미결제 악정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어떤 시장 동향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더리움의 ETF 관련 소식에 의한 기대감으로 기관들은 미리부터 이 저렴한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좀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CME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백워데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선물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 볼륨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이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상단 부분에 훨씬 더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단은 조금 더 얕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게 형성된 구간은 지금 현 시점 바로 밑에 하단 구간에서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37.1에서 38.4 사이에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 요 구간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후에 또 요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항 구간으로는 이미 이 구간들부터 굉장히 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저희가 쇼텀 홀더와 롱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즉 실현 가격 추이를 보면은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실현 가격의 개념은 저희 또 영상 찾아보시면은 커먼 체인 코너에서 굉장히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은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가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략적으로 37.9K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하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요 구간이 가장 또 강력하게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쇼텀 홀더 말고 전체적인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은 훨씬 더 또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이후에 크게 가격이 빠져가지고요. 23.6%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2MA와 그리고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딱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피보나치 38.2와 50%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또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차트 분석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가격대가 지금 39.5K 부근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대가 대략 37K 정도 부근에 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굉장히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48K 구간이 가장 단기적인 이제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53.3K 그리고 60K까지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서 굉장히 두껍게 형성된 구간은 1800달러에서 2000달러 수준이 가장 강력하게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 구간은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들이 조금 더 힘을 내면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이 무조건 상방으로 향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변동성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들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리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석가에 따르면요, 현재 이더리움의 어떤 주간 차트 상으로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지금 벗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지금 가격이 3,400달러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큰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올해 1월에서 2월 뭐 사이에 있을 덴쿤 업그레이드와 그리고 현물 ETF 승인 이 두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ETF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들이 있지만 또 투자은행들은 그것이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는 그런 전문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은행이죠. TD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불리시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기 승인 마감일이 5월이지만 아마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최초로 신청한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지금 승인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 ETF가 승인이 된 지도 거의 2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떤 상황들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SEC가 굉장히 또 쉽게 이거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가격전만 간단하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가격 전망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또 뭐 반대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장의 기사들은요, 단기적으로 아주 그냥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어떤 기사에는 전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라울 팔이 한 세션에 출연해서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급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기록적인 수치를 향한 진짜 랠리를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좀 과하게 불리시한 관점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강세장 사이클은 과거처럼 크립토 윈터가 반복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내년에 최고 100만 달러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영국의 대형은행이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ETF 승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2025년 말까지 20만 달러로 예측을 했는데 그 전망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도 1월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따라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년에는 최대 15만 달러, 1억 9,800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의견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